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가장 쉬운 재테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탐나는 재테크 시간. 오늘 부동산 얘기할 건데요. 부동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역시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근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분은요, 부동산 투자로 30대에 강남의 건물주로 거듭난, 부럽다 정말, 빌딩 진영쌤, 김진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럽네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야,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30대 강남 미녀 건물주로 감사합니다. 거듭난. 야, 참 30대 이렇게. 부동산 언제 시작하신 건데? 부동산은 제가 2011년도?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었죠? 그때는 제가 강남에서 했는데요. 제가 원룸 중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개에 있어서 원룸 중개 되게 활발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구나. 2011년에 원룸 쪽이 활발했어요. 네. 강남에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동네에 뭔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왕에 거기가 강남이었고, 그래서 지금 강남의 건물주가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강남 역삼동에 신축을 했고요. 신축, 젖된 얘기 아니에요? 네,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매실하고 신축을 했고, 또 마포 망원동에도 빨간색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축, 하나는 리모델링. 신축을 하면 평수를 좀 뺏기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제가 매입했던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그거를 지하 2층 파고 지상 6층으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훨씬 연면적이 늘어나게 됐어요. 요즘에는 새로 지면 주차장 넣고 이러려면 좀 면적을 뺏긴다고 그래서.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만 충족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저희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6층, 그리고 주차는 4대가 가능합니다. 원래 부자셨어요? 그러면 30대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원래 부자가 아니고서는 부모님께 뭘 물려받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네, 아닙니다. 아니면 코인을 했거나.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 손님들로는 많이 뵀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게 정말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7살이었고 남편이 25살이에요. 연하예요? 연하 남편이. 그것도 또 능력자시네. 네.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까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그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는데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를 그 원룸에서 낳게 되니까 너무 현실이 정말 밤마다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제가 월급 다 쓰고 그런 직장인이었는데, 내가 직장인이면 급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급여를 내가 빨리 돈을 모으려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럼 영업 중에서도 뭐 부동산, 뭐 보험, 뭐 자동차, 많은 영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산을 다루는 부동산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뛰어들었죠. 그럼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네, 처음에 배우다가 제가 이제 아이 낳고 바로 준비를 했죠. 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려야겠어.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 낳고. 정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게요.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일을 하려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공부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정말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죠. 저는 또 그렇게 맡겨놨으니까 책임감이 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부도 하고 돈을 또 모으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집을 늘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니까 빌딩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제가 원룸에서 바로 큰 아파트를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처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우선 저는 월세도 줄었고 또 집은 더 넓어졌고 너무 행복했지만
그 옆에 분양 단지는 금액이 계속 오르고 하는데 저는 그 옆에 단지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주하지 않고 사실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이 데리고 와서 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내 집 마련을 정말 빨리 해야겠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처음에 이제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수원 내 집을 획득하시고 네. 그 다음에 집을 몇 번 또 불렸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그 분양권을 매입을 하고 입주할 때쯤 2년 후에 제가 입주할 때쯤 내가 돈을 다 모았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쉬엄쉬엄 일을 해도 될까? 아니면 돈을 더 모아서 대출을 덜 받고 들어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투자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분양권 한 개를 더 사자. 그러면 3천만 원에 그때 당시 피가 많이 붙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한 300만 원 네. 주고 샀어요, 피를. 그럼 4천만 원을 내가 계약금을 주고 사면 내가 하나는 입주를 하고 하나는 전세를 주고. 네. 그러면 난 무주택에서 아파트 2개가 되는 거네. 자산의 가치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라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제 투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입주할 때쯤 수원에 한번 가게 되면 또 거기서 터를 한번 아이들을 키우고 살게 되면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겠지.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지만 서울은 더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또 2017년도입니다.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어. 예, 예. 다 안 산다, 집 안 산다, 집값 뭐 떨어진다 이럴 때였어요. 아무도 안 사서 지금과 같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다 풀어줬죠. 네, LTV 뭐 70% 그때는 80%까지도 대출을 해주던 상황이었고 집을 안 사니까 집값이 막 올랐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대출 규제 풀리면서 이제 올라갔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네. 지금은 대출 규제를 다 풀진 않았지만 네, 조금씩. 근데 그때는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은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때 이자가 3%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가 얼마 안 했다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런 면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렇게 해서 불려 해서 이제 건물에 눈을 돌려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건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건물에 눈을 돌릴 때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역삼동 건물 3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싸게 샀네. 그때 당시 평당가 6천대였어요. 몇 년도예요 이게? 20년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11년에 부동산을 시작해서 9년 만에 강남에 빌딩을 사셨어요. 야, 대단하네. 그러면 31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을 그러면 자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14억 들어갔어요. 14억. 신축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이자 비용, 1년치 이자 비용과 신축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해야 아니 그것까지 되잖아요. 14억이면 됐어요 그때? 네. 야. 매매가의 80%를 대출 받았고요. 또 공사비가 15억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또 70%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축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또박또박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공실은 없어요? 공실 없어요. 전체 통으로 사용하는 임차인한테 줬고요. 보증금 2억 원에 2,500만 원이 나오는 그 전체를 4억으로 사용. 다달이? 네. 야, 이거 뭐 알토란 같은. 내고 계십니다. 예. 아니 이거 말고 또 있다면서요? 아, 네. 예. 마포 망원동은요. 여기도 요진데. 네. 마포 망원동. 제가 첫 번째 건물은 아파트를 매각해서 매입을 했고 두 번째 건물은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2019년도 그때 막 그 부동산 금액이 막 올라갈 때였잖아요. 근데 또 대출, 뭐 주택, 아파트 시장에 그런 정부에서 규제가 정말 강화가 돼서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들이 꼬마 빌딩 시장으로 정말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호황이었죠. 거래를 좀 많이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이 모이자마자 이거를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저는 불안해요.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려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마포에 꼬마 빌딩 투자하기에는 마포 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 망원동에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그 연면적이 꼬마 빌딩은 작잖아요. 그 제가 두 번째 건물 매입한 게 연면적이 70평이에요. 전체 면적이. 괜찮네. 네, 70평인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고급 공사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산 수익률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내가 23억에 샀고 4억 5천 리모델링을 했고 이걸 40억 정도에 매각을 하려면 수익률이 안 맞겠는 거예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네. 맞추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페를 운영해서 영업이익을 높이자라고 생각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 망원동에? 네네, 소설원 망원이라는 카페입니다. 야, 여기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네. 자리도 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도 돈이지만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입지가 부동산 쪽에 일을 쭉 하시면서 그 안목이 튀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지역 아무리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상태는 보지 않아요. 네. 그 위치만 봅니다. 아. 네, 밸류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빌딩 투자하실 때 처음에 시행착오 같은 건 없으셨어요? 시행착오 우선 저는 계약 전부터 모든 그 자금에 대한 스케줄은 짜고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시행착오는 없었고요. 공사하면서는 좀 있었습니다. 막 철거하면서 그 포크레인이 옆집 담을 잘못 건드려서 어이구. 옆집 담을 무너뜨린다든지 뭐 사과 드리고 다시 담 새 걸로 해드리고 기간에 대한 그런 좀 돈 더 늘어짐이 드셨네, 있었습니다. 그지? 그렇죠. 이자도 더 냈고. 금리가 지금 막 6%씩 되는데 이상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하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있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다달이 월세를 받는 게 수익형이고 시세 차익형은 저처럼 밸류업, 디벨롭해서 건물을 매각까지 하는 게 이제 시세 차익형인데요. 지금 이런 그 고금리 시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풀 대출 받아서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왜냐면은 서울에서 수익률이 2%대, 3%대인데 네. 이자가 뭐 6%, 7%대면 2, 3%밖에 안 돼요? 빌딩 네. 그 수입이? 네네. 아, 그러면 지금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5%씩 주는데 그게 낫지. 그래서 지금 주요 지역, 강남 지역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하십니다. 네, 올 현금으로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있으시더라고요. 대출금도 없이. 네, 120억 원. 야, 이걸 그냥 돈으로 가져와. 하긴 내가 연예인 그렇게 샀다는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그 내 주머니에서 이자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신축했던 것처럼 실투자 현금에 매월 이자를 내 사업 비용에 넣어놓고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면 1억 2천이잖아요. 그걸 내 사업 비용에 넣어놓고 신축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혹시 모를 공실, 혹시 모를 저처럼 공사가 늦어질 거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좀 더 여윳돈을 가지고 실투자 현금에 넣어놓고 사업을 하신다면 이게 고금리 시기가 쭉 언제까지 3년, 4년 뭐 계속되진 가는 건 않겠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축 행위를 하는 동안 계약하고 잔금 하기까지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텀을 두고 계약을 해요. 밸류업 할 때. 그럼 그때 동안 잔금 후에 이제 그 금리가 이자가 내는 게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그 잔금하고 신축행위 하는 동안 또 1년. 그럼 1년 반 동안에 그 이자 비용을 다 넣어놓고 신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후에는 또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그 활발해질 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네. 네. 지금도 내 자금에 맞게 내 실투자금이 20억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 밸류업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으셔야 돼요. 그 레버리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은행에 갚는 대출금이 여기 월세로 충당이 되면 그냥 여기서 뭐 더 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맞춰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는 맞습니다. 그전 시장인데 내가 대출금하고 이자 갚는 거에 터무니없다면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러신 분 요즘 금매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남들 산다고 막 다 그냥 덜컥 사가지고 이게 신축 행위 못 하시고 리모델링 못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럼 이자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들은 아니 지금 건물을 어떻게 짓겠냐고요? 자재가 이렇게 비싼데 미리 잘하신 거죠. 그쵸. 제가 딱 걸렸어요. 그때 그러네. 제가 평당 800만 원대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저도 공사하는 동안 올라서. 네. 투자가 고난도의 투자잖아요. 건물이야말로.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 투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가에 투자하는 게 있고, 건물에 투자하는 게 있고, 토지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건물 투자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이죠. 왜냐하면 건물은 뭐 부동산 투자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파트 투자해 보신 분들이 하시고 상가 또 투자해 보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이런
대출부터 그다음에 뭐 설계, 시공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내가 사업이 쉬워질 수 있고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종합예술이군요, 빌딩. 네, 맞습니다. 근데 설계할 때도 너무 머리 아프고. 그렇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거 어떤 분들이 이 건물 투자에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선 주택 시장은 되게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되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안정한 아파트 시장보다는 좀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네. 50억짜리 건물을 내가 꿈꾼다. 네. 50억짜리 요즘 괜찮은 건물 50억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있나? 있긴 있나?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 돈은 얼마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은? 한 20억 신축까지 하려면 한 20억 정도. 아, 건물 내가 네. 줘야 되니까 네. 건축비까지 해서 네네, 건축비까지 20억. 해서. 나머지 돈은 이제 건물에 의한 대출. 매매가의 80%, 공사비의 70%, 그다음 취등록세, 이런 설계 비용, 철거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50억짜리 하나 하려면 내 돈 20억 가지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건 쉬워요? 그렇게 돈 빌리고 이러는 건? 담보 아파트가 있으면은 좀 수월하고요. 내 집 담보. 네, 공동 담보로 잡아서 할 수 있고. 그다음 위치가 좋다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매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법인들 많이 설립하셔서 재투자 목적으로 법인으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인기 지역이라는 데는 뭐예요? 역세권인 거예요? 뭐예요? 거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임차도 그렇고요. 매매 거래도 활발한 지역. 어디 가보시면 뭐 공사하는 데가 많은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맨 공사하던데? 거래가 상암동에? 활발한 지역입니다. 네, 상암동 거래도 최근에 확실히 많이 됐고요. 거래가 활발한 지역. 망원동도 그런 지역. 그렇고. 네, 마포가 꼬마 빌딩이 정말 많이 거래가 됐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계신 뭐 강남이야, 뭐 강남 불패 어쩌고 하니까 그렇고. 강남, 서초, 한남. 아이, 뭐 집하고 똑같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원래 그래서 사실 그 건물이 아파트 이런 하락장에서는 가격 방어에 또 좀 유리해요. 예. 아파트가 막 쭉 많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건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작년 뭐 호황기 때는 저희가 매물 접수를 받으면 뭐 50억의 매물을 받으면 이거 손님이 계약하신대요. 계약 진행하시죠 하면 55억에 판다고 하시고 지금 안 파시래요. 그렇지, 걷어들이시고 맞아. 이런 시장이었어요. 금액이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그냥 50억에 나왔으면 50억에 거래가 됩니다. 네, 주요 그 소액으로 건물 사는 분들도 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 수강생들도 있죠. 지금 네. 건물 배우려고, 부동산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자금 준비되신 분들, 네, 네.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건물주가 된 분들이 있어요? 6억 원대. 6억으로 집 사기도 빠듯한데 네, 그러니까요. 건물을 샀어요? 네네. 그럼 운이 좋은 거예요? 실력이 좋은 거예요? 저와 같은 그 마포 망원 같은 망원에? 건물 매입해서 서대문구요. 서대문구도 괜찮지. 네네, 서대문구 대로변에 예. 건물을 대로변에 매입해서, 그것도? 네, 건물을 매입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분도 이제 상가를 매각하시고 그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 근데 그분은 지금은 직장인이시지만 나중에 내가 내 건물에서 뭐 카페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이셨어요. 얼마 들었다고 그래요? 초기 비용? 거의 6억 8천만 6억이라고 원대? 그랬지? 네, 6억. 야, 6억으로 서대문 대로변에요? 네. 이게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몇 년도예요? 20년도입니다. 근데 한참 화랑 때인데? 네네, 20년도. 그러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매입가가 20억이었어요. 네. 20억이었는데 6억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일으켜서 했다는 거죠. 이분은 지금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잘 되니까 문제가 없겠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됐으면 이자 갚느라고 난리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보다는 더 안정적인 거죠. 네. 거기서 영업이익이 금리가 올랐지만 이자가 올랐지만 거기에서 이제 수입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빌딩 투자할 때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건 아셔야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지거든요. 입지를 우선 첫 번째 보시고 그 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계약할 때부터 내가 이거 투자의 그림을 그리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 오르겠지? 부동산이니까 사면 오르겠지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이거 있는 그대로 포괄 승계할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지금 밸류업을 할 거라면 신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임대차가 얼마에 나가는지 그리고 신축이 완료된 금액 건물이 얼마에 매각이 되는지를 계약 전부터 확인하시고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꼭 그냥 사면 오르겠지 남들 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전부터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딩 투자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많긴 한데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정말 부동산 공부도 뭐 경매에 대한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분양권에 대한 공부도 있을 수 있고 그 내 자금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처음 뭐 분양권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 돈으로 3천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내 자금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빌딩을 이제 내가 하나 딱 사요. 사기로 했어. 네. 그럼 뭐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남 역삼동에 직접 빌딩 사실 때 뭐 워낙에 선수시니까 뭐 쫙 아셨겠지만 일반 초보자라면 임장하고 근처 부동산 가고 네, 임장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땅과 비슷하게 어떻게 주변에 지어졌는지 임대가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대출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내 자금에 맞게 이 대출이 가능한지 지점장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은행마다 또 다르거든요. 아, 은행 가서 네네네. 또 그 대출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저는 이제 밸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래서 가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게 이런 건물 사고 이럴 때도 도움이 됐습니까? 크게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투자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흐름은 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투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이 부동산 중에도 건물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엔 그렇죠. 신축할 거라면은 뭐 땅만 보시면 되고 리모델링 할 거면 내가 중축을 할 건지 아니면 요거를 어떻게 뭐 내부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빌딩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 네. 제가 또 돌이켜 보니까요.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준비됐을 때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분양권 투자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고 아파트 매입할 때도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건물을 매입할 때도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마다 내 자금이 준비됐으면 그 상황에 맞게 어디에 투자할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부동산 침체기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해도 되냐 지금 이거죠? 아파트 매입하시기는 조금 저도 조심스럽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은 괜찮습니다. 주요 지역에 주요 지역에 매입을 하시면 나는 건물이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가격 덩어리가 덩어리가 크니까. 훨씬- 아닙니다. 네. 가격 방어력이 있어요. 건물은 아파트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제가 현업에 있잖아요. 부동산 건물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부동산 투자에만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하셨으면 꽤 되신 건데 네. 10여 년 네, 그렇죠? 네. 이 부동산 투자의 매력은 뭡니까? 그 시드머니를 모았잖아요. 그리고 시드머니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매각했을 때 생긴 수익금 그게 만나면 또 덩어리가 커지고 또 그걸로 투자하고 다시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도 대표님은 투자는 계속 하시는 거죠? 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선 역삼동이 매각이 된다면 저는 이제 더 좀 좋은 급지로 가서 지금 파시려고요? 신축을 하지 않을까. 네, 팔 계획 있습니다. 네. 왜 파는 거예요? 또 신축 더 좋은 급지 가서 하려고요. 그냥 갈아타려고. 그럼 이 질문도 드려봐야 되겠다. 우리가 집을 사면 집은 그래도 한 5년 살잖아요. 그죠? 뭐 10년도 살기도 하고 물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말고. 네. 근데 건물은 내가 들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번듯하게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몇 년 내에 이렇게 주기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이게 그 시세 차익 제가 이제 내 실투자 현금에 그 배로 벌려고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 주요 지역, 강남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한 3년? 2, 3년, 3년 주기가 좋을 것 같아요. 3년이어야지 신축의 경우에는 건물값까지 받을 수 있죠. 상승되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더 지나 10년 지나가 버리면 건물값은 그렇죠. 거의 없는 예, 거죠. 예, 이거는. 예, 그렇죠. 또 그때는 또 이제 다시 또 밸류업을 3년 해야죠. 정도에 예. 팔고 밸류업이라는 건 이제 더 좋은 입지로 가서 이제 또 새롭게 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것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가 신축하고 한 달 안에 임대차 맞추고 한 달 안에 매각이 됐어요. 야, 그건 뭐야? 총 사업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그 양도세 꽤 낼 텐데.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 22%를 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다 법인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양도세 이런 게 아니고 법인세. 안 올랐어도 법인세 그럼 내는 거네요? 법인 차익이 있으면 거기에 차익에 네, 22%? 법인의 수익금에서 22%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거보다 더 내잖아요. 그렇죠. 45% 내죠. 그러면 다 법인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법인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건물은 다 법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금 관계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것도 내 자금으로 가져오려면 당연히 또 세금 내고 가져와야 되겠지만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근데 이거를 덩치를 또 한 번 사실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쭉 개인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 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불려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법인으로 투자하셔서 이렇게 불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네. 지금은 대출 풀어줘 봐야 금리가 6%씩 막 주담대 이런 게 막 엄청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같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파트 값 떨어지고 기회가 또 주어질 때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공부하시고 이게 아무 데나 사서 다 막 오른다는 건 아니고 영끌에서 샀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음적인 여유와 자금적인 여유를 가지고 떨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옥석 가려서 평당가 좋은 매물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 건물은 매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살 때보다 한 2배 같습니까? 네, 2배 좀 넘어서. 이야, 100% 이상 수익을. 네네. 대단하시네요. 지금 30, 40대 이상, 그 건물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3, 4, 50대, 60대 뭐 다 해당이 되겠네요. 이런 분들께 뭐 부동산 팁이랄까요? 네.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처럼 뭐 20, 30대 때 제가 겪었던 뭐 원룸에서 무주택에서 정말 내 집 하나 갖겠다고 정말 악착같이 아이도 떼놓고 일을 해서 정말 목표 설정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뭐 제가 건물 2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온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저처럼 간절했던 사람도 목표 설정하고 단계별로 투자한다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냥 평소에 너무 편하게 집도 사고 너무 편하게 뭐 돈이 막 생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결핍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밤마다 됩니다. 울었던 적 있습니다. 정말. 자, 빌딩 진영쌤, 김진영 대표와 함께 빌딩 투자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한번 덤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또 김진영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수강도 할 수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